네, 대한상공회의소 ESG 팁이 보이는 ESG 팟캐스트 2편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대자동차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사, 협력사가 정말 많고 국내 사업장 기반 이해관계자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비용 부담이고 또 리스크 확대이기도 한 상태인데, 이런 관점에서 담당자가 관리해야 되는 또 포인트 혹은 또 단계별 관리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산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미 시장에서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 핵심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우선순위로 좀 나눠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딱 정리를 해보면 공통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회사 특성별로 이제 요구되는 게 있는데 다 디테일이 달라요.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하긴 했지만 오히려 같이 디스커션하는 포인트도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글로벌 베스트 사례들도 보면은 뭔가 그런 창구 안에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 이런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구매나 협력사 관리가 아니라 소싱 전략, 그다음에 공급망의 전략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저는 패러다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중소중견 이 협력사들이 준비할 게 많은데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SG라는 개념이 이제 투자의 개념에서 왔고, 고객의 요구사항, 투자자들의 관심과 요구사항 이런 쪽에서 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사 내에 투자기관을 응대하는 IR 부서라든가 아니면은 고객 쪽의 영업이나 마케팅 쪽하고의 어떤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포지셔닝을 하고 사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구조로 이끌어 간다면 실용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되게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과 마케팅 이슈에서 시작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투자 대응 이슈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접점이 가장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중소중견은 그렇게 약간 비즈니스 코어 팀에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년 정도를 앞으로 두고 기업 비즈니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도움이 될 법한 ESG 관점과 또 앞으로 어떤 걸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 좀 추천 혹은 일단 국제 정세 가장 중요한 ESG를 어떤 무역 측면에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이미 이제 그런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공급망 진단 실사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이제 협력사 진단을 했을 때 협력사 측면에서 어떤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만 갖춰지면 어느 정도 됐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리스크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갖추는 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그 알맹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고객사 대응에 좀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ESG라는 용어가 조금은 잠잠해질 수도 있고, 또는 ESG라는 것 자체가 무역 규제나 정치나 경제의 요소로 그냥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불편한 ESG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불편해지려면 결국에는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면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비용을 떨군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환산했을 때 엄청난 비용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좀 상쇄시킨다든가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런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에 왔을 때는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비즈니스 방향성을 동시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 의사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매 관점, 그다음에 시장 전략 관점, 투자자 관점, 그리고 또는 우리 이해관계자 관점의 많은 의견들을 균형적으로 보고 최적화된 그 점을 찾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죠. 내가 50만 원을 쓸지 100만 원을 쓸지를 다른 전체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함께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해외 공장 이전을 한다. 그럼 얼마 든다. 여기 규제가 돼서 얼만큼 세이브가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장을 두세 개 지을 계획이 있어요. 또는 한국에 있는 공장을 또 증설을 할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코스트와 베네핏의 의사결정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랑 결정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요건 하나만 봐서 검토한다라는 게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우리가 ESG라는 비용을 어떻게 돌리고 뭐를 우선순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기관이 요구한다거나 평가 문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조건 사실 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코스트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가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왜 물어보고 이걸 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파악을 해야 이거는 이 정도 대응하면 될 것 같아. 요거는 비즈니스적으로 좀 지금은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요건 좀 나중에 후순위로 해서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중심을 잡으려면 그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본질이나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좀 파악에 좀 고민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똑같은데 우리 회사는 다른 비즈니스 전략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성장 전략과 같이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리스크 관리 좀 지난 얘기이기도 하지만 핵심 건물 같은 이슈들도 사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영역에 있는. 저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매 쪽에 관련 담당 부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원래 구매팀이 있고 원래 법무가 있고 원래 우리는 그 기능을 하면서 매니지먼트가 잘 돌아갔잖아요. 근데 ESG 환경과 규제와 패러다임이 되면서 이 부서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ESG 팀의 기능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히려 EHS 팀에 가서 뭐 LCA나 탄소 이런 거 전문가가 돼야 되냐, 아니면 차라리 법적인 거를 봐야 되는 거냐, 여러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파이낸셜 쪽에서도 지금은 탄소 회계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뭐 관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냥 일반 관세가 아닌 그런 비관세 장벽 같이 탄소세를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ESG 팀의 이 오지랖 경영 펑션 안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건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비재무와의 재무적인 측정 쪽으로 지금 ESG 큰 물결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재무화라는 게 물론 시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거냐에 대한 감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고민을 하려면은 재무 쪽하고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텍소노미나 이런 것들도 뭐 얘기를 하려면은 재경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지속가능 보고서 만드는데 저희가 소통하는 부서가 거의 한 100여 개 부서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선상에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전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사실 HR 어떤 뭐 영역일 수도 있지만 디벨롭먼트를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랑 자주 접하는 부문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ESG랑 그들이 생각하는 ESG의 그 갭이 그래도 좀 많이 좁혀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랑 커뮤니케이션이 좀 그거보다 적은 부서들 같은 경우는 약간 생각하는 게 다르실 수 있죠.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다 ESG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라는 거에 포인트를 주고 많이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 한 잔 타다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은 무슨 커피를 타는 게 가장 맛있게 잘 먹지? 이것부터 같이 브레인스토밍하고 우리 회사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경영 전략의 그 KPI랑 그 각 부서의 KPI, 오리지널 KPI 안에 ESG적인 과제들을 그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그게 내일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 문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고 보고 계시는 중소중견 담당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 또 대표님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시는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환경 가치나 뭐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이런 선진국발의 규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의 산업 특성상, 구조 특성상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가장 먼저 접점이 있는 자동차나 배터리나 뭐 이런 산업군들이 가장 기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이 움직이는 탑티어 밑에 있는
이제 공급망은 가장 큰 이런 화두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글로벌도 본인들이 센싱을 못하면 현대차에서 가는 방향도 좀 계속 살펴보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공급망 협력사 대상으로 교육도 해주고 계시고 지침도 같이 공유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ESG의 광폭 행보는 줄진 않을 거예요. 유행어는 줄 수는 있어요. 유행어도 줄고 막 ESG 투자, 뭐 친환경 텍사노미 이런 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경영 매니지먼트 펑션 입장에서는 환경과 사회적인 요구사항을 계속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 스팀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히 자동차 산업은 더 강하고요. 저는 뭐 ESG를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회사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신경을 좀 못 썼나? 이걸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력을 키우는 거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 체력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그게 부담으로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NDR이라고 해서 회사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PR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글로벌 투자자 기관들을 만나보고 제가 느낀 게 투자기관에서 ESG 담당자는 소위 말하는 이 경영 전략과 ESG를 한눈에 합쳐서 볼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경제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인력에 대한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사업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ESG 측면에서 인력 자원 이 운영 측면이라는 어떤 주제도 있거든요. 기업에서도 그런 게 어떤 경영 관점과 ESG 관점을 한꺼번에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되게 잘할 수가 있는데 지금 회사들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투자기관의 ESG 담당자로 일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본인의 성장이나 본인의 어떤 시각 뭐 이런 뷰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질문하는 입장에서 예상 질문들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들어오면 훨씬 대응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 공급망 ESG 2편까지 살펴봤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한 보이는 ESG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또 어떻게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대한상공회의소 ESG TV 보이는 ESG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